10번 보시면요. 전체 집합 U 1, 2, 3, 4, 5, 6, 7을 원소로 갖는 전체 집합이 있고요. 요거의 부분 집합 A랑 B가 이 U라는 거의 부분 집합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A 교집합 B는 2, 4, 6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집합 A, B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했죠. 요걸 보도록 할게요.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은 사실 잘 느낌이 안 와요. 여러분들이 배운 벤 다이어그램을 좀 쓰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시각적으로 확인이 돼야 마음이 편해지죠. 자, A, B 이렇게 교집합이 있으니까 적어 놓으시면은 교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는 2, 4, 6 이렇게 3개가 되겠죠. 그리고 쟤만 들어가야 되죠. 그쵸? 뭐 1, 이런 애들이 교집합에 추가되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못 건드려요. 여긴 이제 못 건드리는 곳, 여기는 냅둡시다. 그쵸?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주면 되냐? 요 가운데 A 교집합 B는 이제 못 건드려요. 그러면은 2, 4, 6이라는 녀석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 빼고 나머지 1, 3, 5, 7 요 4개의 수를 적절히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구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 기역이라고 할까? 기역이라는 구역이랑 니은이라는 구역이랑 디귿이라는 구역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는 거 보이세요? 원래는 4개죠. 교집합 부분까지 합해서 원래는 4개인데 여긴 이제 안 건드리기로 했으니까 A에서 교집합 뺀 부분 그리고 B에서 교집합 뺀 부분 그리고 U에서 요 A, B 합친 걸 뺀 부분 이렇게 3개의 구역으로 나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은 1, 3, 5, 7이라는 요 4개의 원소 있잖아요. 그럼 요 1은 이 기역, 니은, 디귿 3개 중에 하나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쵸? 이 3개 중에 하나에는 들어갈 겁니다. 그럼 1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죠. 마찬가지로 3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예요. 3이죠. 5가 들어갈 수 있는 거, 7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3가지 방법이 있고 요거는 3파이 4죠. 3의 4제곱, 81이 됩니다. 요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교집합은 더 이상 늘어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아두고 우리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구역은 하나, 둘, 3개 있다. 그래서 각각의 원소들이 그 3개의 구역 중 하나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쵸? 각각 3가지씩 선택지가 있고 따라서 3의 4제곱 81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쪽에 어디지? 17번인가?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는 17번이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보시면요. 직사각형을 8개의 칸으로 등분한 도형에 각 칸을 왼쪽부터 빨, 노, 초, 파란색의 순서로 4가지 색을 모두 이용하라고 했죠. 그죠? 색 4개를 모두 이용해서 칠한다. 그랬을 때 칸이 8개니까 색은 4가지 색 다 합쳐서 8번을 써야 되는 거죠. 다 합쳐서 8번 쓰라고 했으니까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 이 4가지 색을 다 합쳐서 8번을 써야 되는데 4가지 색을 모두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X, Y, Z, W는 1 이상의 정수다라는 거 보이시죠? 자연수죠, 그러니까. 그죠? 1 이상의 정수.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때 색을 칠하여 도형을 나누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색칠하는 문제라고 했는데 사실 이거 중복조합인 거 제가 바로 그냥 중복조합으로 써버렸죠. 그쵸?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면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요. 뭐 어렵진 않죠. 이렇게 쓰는 게 어려운 것 뿐이지. 자, x, y, z, w가 1 이상이래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거는 0 이상인, 즉 음이 아닌 정수로 바꾸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 x, y, z, w에다가 하나씩, 1씩 먼저 넣어놓고 간다 생각을 하시면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는 4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거는 4, h, 4다.
해서 7C3이니까 35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기억이 나실런가? 막대기랑 공으로 보시면요. X, Y, Z, W를 구분하는 방법은 지금 막대기가 3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공이 지금 8개가 있는데 X, Y, Z, W가 1 이상이니까 공을 하나씩 넣어놓고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공 8개인데 하나씩 넣었으니까 우리한테 남은 공은 4개죠. 그러면은 막대기 3개랑 공 4개가 있네요. 그럼 요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7C3이죠. 자리 7개 중에 막대기 꽂을 곳 3개만 정해주시면은 공 나머지 알아서 들어갈 거고 따라서 35다. 그쵸? 이런 식으로 막대기랑 공 이용해서 해석하시는 방법을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보면 그냥 머릿속에 이게 바로 떠올라요. 그래서 사실 이거 봤을 때는 4H4조차 안 쓰고 그냥 7C3으로 써서 푸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요거를 직접 치환을 해주시는 건데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8이다. 근데 x, y, z, w가 지금 1 이상인 정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얘네들을 0 이상인 정수로 바꾸고 싶어요. 자, 그랬을 때 치환을 해주는 거예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더하기 w 프라임으로 치환을 해주시면은 여기 는 4 되는 과정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0 이상인 음이 아닌 정수가 되게 만들어주시면은 이거 기본 형태죠. 4H4다 라고 할 수 있다. 그쵸? 하나씩 뺀 거를 x 프라임이라고 생각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 풀 때 이걸 일일이 표시 안 하고 그냥 이쯤 왔으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푸실 수도 있어야 되긴 하는데 굳이 치환을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x는 x 프라임 플러스 1로 바꾸고 y는 y 프라임 플러스 1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은 대입했을 때 x 대신에 x 프라임 플러스 1이 들어가면서 왼쪽에서 1을 빼겠죠.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하면은 총 4를 빼니까 우변에 남는 거는 는 4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본적인 유형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문제는 제가 좀 많이 풀어드렸죠. 이 유형은. 자, 그러면은 11번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12번은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죠. 자, 그럼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건데 어떤 조건이 들어있어요. FA가 1이 아닌 함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직접 한번 함수를 대응을 시켜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12번 보시면요. 그냥 이렇게 바로 쓸게요. A에는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있고요. B에는 1, 2, 3, 4, 5 5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B로의 함수가 있는데 FA는 1이 아니라고 해요.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FA가 1이면 안 된대요. 얘는 1에 대응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A가 대응될 수 있는 거는 1을 제외한 나머지겠죠? 2, 3, 4, 5는 대응돼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FA 값이 될 수 있는 게 2, 3, 4, 5 총 4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찾는 함수의 개수는 일단 4 쓰고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게 FA가 대응되는 값들을 찾아주는 거죠. 2, 3, 4, 5 4개 중에 하나다. 자, 그러면은 뭐 A가 대응이 됐다라고 칩시다. A가 뭐 2에 대응됐다라고 칠게요. 그랬을 때 B는 대응될 수 있는 값이 그냥 전체죠. 5개 다 되죠. 그쵸? 1, 2, 3, 4, 5 뭐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C도 마찬가지죠. 어디 대응되든 상관이 없죠? 그럼 5가지죠. 그럼 따라서 4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총 100가지 경우가 있더라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첫 번째 풀이. 그럼 두 번째 풀이도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FA가 1이 아닌 경우를 보자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체 함수. 자, 전체 경우가 있을 텐데 이 전체 경우에서 FA가 1이 되는 경우를 빼주면은
FA가 1이 아닌 경우만 남겠죠. 그쵸? FA는 1이거나 1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 전체에서 FA가 1이 아닌 경우만 빼주면은 FA가 1인 경우만 빼주면은 남는 거는 전부 다 FA가 1이 아닌 경우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조건 없을 때 그냥 전체 함수의 개수는요. A 대응될 수 있는 거 5가지, B랑 C도 5가지씩 있으니까 5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FA가 1에 대응이 됐다. A가 1에 대응이 된 거죠, 이거는. 그럼 여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남은 거는 B랑 C죠. 근데 역시나 B가 대응되는 방법 5가지, C가 대응되는 방법 5가지. 따라서 FA가 1인 경우에 그걸 만족하는 함수는 5의 제곱, 25가지가 됩니다. 그럼 125에서 25를 빼니까 당연히 남는 거는 100가지다.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으라고 하면요. 일단 한번 그림 그려서 대응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러고서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시면은 역시나 또 방정식 나왔죠. 그러면 이것도 중복조합 문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고요. 방정식이 나온다고 모두 중복조합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중복조합이죠. 그래서 일단 의심은 하고 가실 수 있어요. 충분히. 자, 보시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는 12. 이걸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해. 의미 아닌 정수 x, y, z죠. z, w. x, y, z, w 얘는 의미 아닌 정수래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설정이죠, 이게. 그 중에서 x랑 y는 짝수래요. x랑 y는 짝수고 z랑 w는 홀수인 거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죠. 얘네들은 짝수고 ZW는 홀수다. 그리고 0은 짝수로 본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봅시다. 0은 짝수로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짝수, 홀수 얘기 나왔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짝수는 2n으로 쓰고 홀수는 뭐 2n-1 또는 2n 플러스 1의 형태로 쓴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그렇게 갑시다. 짝수는 2n 형태로 쓸 건데요. x 대신에다가 2x'을 써볼게요. 그러면은 x가 지금 의미 아닌 정수니까 여기서는 0이 포함이 되죠. 0 짝수로 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x가 0일 때 x'도 0이죠. 그러면은 이 x'이라는 녀석은 0 포함되죠. 그래서 x'이 0이면 x가 0이고 1이면 2고 2면 4고 3이면 6이고 따라서 x'은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y도 2y'이라고 해주면 똑같겠죠? 짝수는 해결이 됐고요. 홀수 볼 건데 홀수 요거를 2z 플러스 1로 쓴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z'이 0일 때 1이 되고요. 1일 때 z가 3이 되고 2일 때 z가 5가 되죠. 그쵸? 그럼 z가 1, 3, 5, 7, 9 홀수 값을 갖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홀수를 쓸 때 사실 요렇게 쓸까 요렇게 쓸까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거는 요 x', y', z', w'이 다 의미 아닌 정수면 좋겠어요. 그러면 0부터 대입을 하고 싶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0을 대입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이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쵸? 왜냐면 여기서 z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쵸? 물론 z'을 자연수라고 하면은 이 표현이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z'이 자연수니까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죠. 계산을 한번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z'을 의미 아닌 정수로 만들려면은 이 표현이 적합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밑에 것도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환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그대로 위에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럼 2x' 더하기 2y', 2z' 더하기 1 더하기 2w' 더하기 1이 1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1이랑 1 더하면 2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10이고요. 요 앞에 다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로 나누시면은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더하기 w 프라임의 값은 5가 될 거고, 그리고 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w 프라임 모두 음이 아닌 정수가 될 겁니다. 그럼 끝났죠? 이게 가장 기본 세팅이었죠? 가장 기본적인 세팅. 자, 그러면 서로 다른 4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5개 중복 허락해서 선택하는 거니까 4H5가 됩니다. 그럼 요거 8C3으로 계산이 되죠? 그러면은 56이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치환하는 경우, 이런 것도 문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오면은 자주 종종 보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부교재에도 저런 유형을 실어놨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보죠. 14번, 15, 16, 17 네 문제 남았네요. 14번 보시면 4개의 숫자 1, 2, 3, 4 그리고 3개의 문자 A, B, C를 일렬로 나열한다. 총 7개를 나열하는 거죠. 그랬을 때 숫자가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되는 경우라고 했죠. 숫자, 그러니까 요 1, 2, 3, 4가 작은 수부터 나열된다. 1 나열되고 2, 3, 4 순서로 나열이 된다라는 거고, 이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가 정해진 배열이죠. 배열을 하는데 이미 순서가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뽑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총 7개를 나열하기 때문에 자리는 7개가 있을 텐데 이 7개의 자리 중에서 숫자가 놓일 자리 4개를 뽑기만 하면요, 알아서 크기 순서대로 1, 2, 3, 4로 써진다는 거죠. 우린 자리만 잡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7개 중에 숫자 놓을 자리 4자리 정하는 방법은 7C4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ABC를 나열하는 방법, 3자리의 ABC 나열이죠? 곱하기 3 팩토리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7C4는 7C3이랑 같기 때문에 35가 될 거고요. 3 팩토리얼은 6이죠. 그래서 210까지가 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아까도 했었던 문제입니다, 이거. 전에 제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디서 했더라? 요 앞에서 했었는데. 중단원이었나? 네, 뭐 했습니다. 했을 거예요. 그래. 27페이지 7번 보시면은 이거랑 정확히 똑같은 문제를 했어요. 27페이지 7번. 자, 그때도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문제를 풀었었는데 여기도 똑같이 2가지로 풀어볼게요. 이거는 조합으로 푼 거죠. 조합으로 한 다음에 나열해 준 건데 요거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본다면요. 자, A, B, C가 있고 저 숫자를 전부 다 네모로 바꿔줄게요.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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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그러면 총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같은 게 4개가 있죠. 똑같이 다 네모, 네모입니다. 자, 그러면 자리 7개가 있고요. 얘네들을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7개 나열하는데 같은 것이 4개씩 있으니까 4팩토리얼로 나눠서 그 순서를 무시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끝났죠? 분자에 남는 거는 765 이렇게 계산되니까 분자에 남는 거는 7 곱하기 6 곱하기 5죠. 그럼 요거 210이죠. 당연히 같은 결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네모로 해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됐다고 했을 때 요 순서가 정해진 거 1, 2, 3, 4 얘네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배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은 걸로 그냥 취급을 해준 거고. 자, 그래서 기본적인 컨셉 자체는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차피 같은 것이 있는 순열과 조합은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2가지 풀이 방법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5번. 15번 보시면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해놓고서요. 어마어마한 걸 하고 있죠. 1 더하기 x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1 더하기 x의 세제곱 그래서 1 더하기 x의 10제곱까지 더한 거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이거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1 더하기 x를 제곱을 하고요. 세제곱을 하고요. 4제곱을 하고요. 5제곱을 하고요.
계속해서 10제곱까지 해요. 그랬을 때 요게 A0, A1이 아니지? A1X죠. A1X, A2의 X제곱 해서 A10의 X10제곱까지 간다. 항등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위의 식을 전개했을 때 전개한 다음에 정리하면은 요 아래 식이 나온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랬을 때 A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네, A2의 값을 구해라. A2가 어딨나 하고 봤더니 여기에 있죠. 자, 그럼 제가 표현을 좀 바꿔볼게요. A2의 값을 구하라는 건요, 결국에 뭘 구하라는 거다?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쵸? X제곱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그러면은 어떤 특정 항의 개수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이항 정리의 컨셉을 이용하시면 될 거고 저거를 다 전개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X제곱이 나오는 것만 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일단 요 첫 번째 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1 더하기 X제곱. 여기서 X제곱이 나오려면은 X를 2번 뽑아야 되죠. 그렇죠? X를 2번 뽑아야 돼요. 그럼 X를 2번 뽑는다. 그 경우의 수는요. 2 콤비네이션 2가 되겠죠. 그 다음 1 더하기 X의 세제곱. 1 더하기 X의 세제곱에서 X제곱이 나오려면은 3개 중에 X를 2개 뽑아야 돼요. 3개 중에 X를 2개 뽑는다. 그게 3C이죠. 그 다음 1 더하기 X의 4제곱은 4개 중에 X를 2개 뽑는 거니까 4C이에요. 그쵸? 이렇게 쭉 갈 텐데 쭉 가시면 이제 규칙 보이시죠? 1 더하기 X의 10제곱이다 라고 하시면은 10개 중에 X를 2개 뽑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다 계산을 했을 때 그게 바로 A2가 된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기껏해야 9개밖에 안 되는 요 값들을 다 구해서 더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무도 안 더하겠죠. 네. 뭐 하실 수 있어요. 뭐 요거 1이고요.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5C니까 10 더하기 해가지고 얼마야? 45까지 더하시면 되죠. 뭐 이게 사실 어렵진 않을 겁니다. 틀리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우리는 배운 거를 좀 써봅시다.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요. 바로 이항 정리에서 배웠던 거 생각해 보시면은 이것저것 하다가 파스칼의 삼각형 배우신 적 있죠? 1, 2, 1, 1, 3, 3, 1, 1, 4, 6, 4, 1, 1, 5, 10, 10, 5, 1 이런 식으로 쭉 가잖아요. 그랬을 때 EC2, EC2에 해당하는 거는 두 번째 줄에 EC0, EC1, EC2니까 얘죠. 그쵸? 3C2는요. 3C0, 3C1, 3C2니까 얘죠. 4C0, 4C1, 4C2니까 얘고요. 5C0, 5C1, 5C2니까 얘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더한다라고 해볼게요. 쭉 더해요, 얘네들을. 더해서 어디까지 더하냐? 10C2까지 더해요. 10C까지 이렇게 딱 더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다 더한 값 있잖아요. 더한 값들은 어떻게 된다? 한 번 꺾인다. 하키스틱 모양처럼 한 번 꺾여서 여기에 나오게 된다는 게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온 하키스틱 공식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2C, 3C, 4C, 5C 해서 10C까지 더한 게 바로 한 칸 아래의 오른쪽 칸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요거 여러분들 제가 일반화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여기가 10번째 줄이니까 그 다음은 11번째 줄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칸이니까 여기가 11C2겠죠. 그쵸? 그래야 이 순서에 딱 맞잖아요. 그럼 이건 이것보다 한 칸 오른쪽이니까 11C3이 되겠죠? 하키스틱 공식으로 바로 나옵니다. 11C3이다. 자, 그러면 요거 그냥 11, 19 해주고 분모에다가 3, 2, 1 깔아주시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약분하면 3이고 5니까 15고 15랑 11 곱하면은 16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165다. A2는 16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키스틱 공식 은근 자주 쓰여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다. 사실 자주 쓰이진 않아요. 하키스틱 공식이 자주 쓰이진 않거든요. 근데 알아는 두셔야 되는 게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네. 모의고사에 자주는 아니지만 정말 가끔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나왔으면은 이거 사실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하면서 넘어가겠는데
그런 말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운 나쁘게 여러분들 수능 보실 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확률이 0은 아니니까 알아두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하키스틱 공식이란 거 바로 파악하면은 그냥 바로 11시 3을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어도 그냥 계산하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도 그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파생된 거기서 찾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2c 더하기 3c 더하기 4c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요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써볼게요. 우리가 일단 이렇게 보자. 2c 더하기 3c 더하기 4c 더하기 5c 더하기 해서 10c 2까지 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2c 더하기 3c 있죠? 그쵸? 저거 제가 조금 바꿔서 2c를 3c 3으로 써도 똑같죠? 이거 같잖아요. 똑같이 1이잖아요. 그쵸? 얘만 살짝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쵸?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부분 3c 3 더하기 3c 얼마인 줄 아시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떠올려 보세요. 3c2는 얘죠? 쏘리 얘죠 얘. 동그라미 잘못 쳤다. 3c2라고 하시면요, 얘가 3c2죠? 그쵸? 3c3을 더해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면은 그 밑으로 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4c3이죠. 그쵸? 3c 더하기 3c3은 4c3이에요. 자, 그럼 제가 파란색으로 괄호 쳐놓은 게 요게 4c3으로 변하죠. 그쵸? 그리고 옆에 4c2가 있잖아요. 그럼 또 생각하는 거예요. 4c3 더하기 4c2는 뭐냐? 4c3 더하기 4c2 하면은 그 밑에 있는 10이 나오겠죠. 그쵸? 그게 뭐예요? 5c3이죠. 요 얘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파란색으로 저렇게 표시한 부분이 4c3이 되고 플러스 4c가 있고요. 플러스 5c2 더하기 해서 10c3까지 나오는데, 이제 다시 4c3이랑 4c를 더해주시면은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그 삼각형 형태가 되니까 요 두 개 더한 게 5c3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빨간색 밑줄 친 게 5c3으로 계산이 되고, 그 옆에 5c2가 있죠? 요렇게 계산되죠? 왜 갑자기 이게 10c3으로 바뀌었지? 10c2. 자, 그럼 또 뭐다? 요거 계산 가능하죠? 5c3 더하기 5c2는 6c3이 되겠죠? 그럼 그 옆에 있던 6c2랑 계산이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 줄여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줄였을 때 10c2의 앞에는 지금까지의 계산에 따르면 10c3이 나타날 거고, 얘랑 10c2를 더하는 거니까 11c3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겠죠? 네. 이게 더 복잡하죠? 네. 이게 좀 더 복잡해 보이는데, 여튼 이런 식으로 줄이고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개씩. 그쵸? 그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이 하키스틱 공식입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네. 알아둬서 나쁠 거 전혀 없는 공식입니다. 이거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15번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이 됐고요.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보시면 또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를 좀 많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조건이 달려있는 함수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대응을 시켜보시면 편해요. 그래야지 구조 파악이 됩니다. 일단 뭐라도 대응을 시켜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뭐 말 길게 하지 말고 16번 바로 갈게요. x는 1, 2, 3, 4, 5, y는 10 이하의 자연수. 아이고, 원소가 많네요. x 요렇게 있고요. y는 1, 2, 3, 4, 5, 6, 7, 8, 9, 10 요렇게 해서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f를 표시해줬어요. 이랬을 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첫 번째 조건은요,
F2랑 F3이랑 곱해서 6이 나오래요. 자, 그러면은 함수값 두 개 곱해서 6이죠. 그럼 곱해서 6이 나오는 수는요. 곱해서 6이 나오려면은 1이랑 6을 곱하든가 2랑 3을 곱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여기 1부터 10까지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 뭐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 있다 하면 그런 것도 포함을 시켜야겠지만 어차피 1부터 10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케이스 분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마저 읽어보시면은 나는요 fn 그리고 fn 플러스 1이죠. 이때 n은 4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n은 4 이하의 자연수. 이게 느낌이 잘 안 오시면 써보세요. n에다 1 대입하시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식은 한눈에 안 들어오시면 쓰는 수밖에 없어요. 대입하시는 거예요, 직접. n에다 1 넣으시면요. 요거 성립하죠. n에다 2 넣으면요. f2가 f3 이하니까 이어서 쓸 수 있죠. n에다 4 대입하면요. 요거고요. 3 대입하면은 이 식이 나오고 4 대입하시면은 요 식이 나오죠. 자, 그럼 요거는 제가 개념 설명할 때 이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F1, F2, F3, F4, F5의 함수값. 요게 F라는 함수가 함수값이 같거나 점점 커지죠. 그쵸? 제가 요거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감소하지 않는 함수죠. 감소하지 않는 함수. 요거는 함수값 사이에 순서가 정해진 거다라고 얘기 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함수값을 5개를 그냥 뽑기만 하면은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진 배열이죠. 그러면 조합일 거예요. 조합인데 무슨 조합이냐? 등호가 들어있죠? 등호 들어있다는 얘기는 뽑은 거 또 뽑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중복조합이죠. 만약에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면 조합이고요.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뽑은 거 또 뽑아도 된다. 그럼 중복조합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6번, 잠시만요. 여기 있다. 함수 f의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까 먼저 케이스 분류부터 하자고 했죠. 함수값 2개 곱해서 6 되는 케이스. 먼저 첫 번째. 케이스 1을 보시면요. F2가 지금 보시면은 F3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F2가 1이고 F3이 6인 경우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F2가 2고요. F3이 3인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2는 1에 대응이 돼요. 그리고 3은 6에 대응이 돼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1, 4, 5를 대응시키면 되는데 1은 갈 곳이 1밖에 없죠. F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1이 대응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예요. 1에 대응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4를 보도록 할게요. 4가 대응될 수 있는 거 보니까 4는 3, 4 이런 데 대응되면 안 되죠. 그렇죠? 6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6, 7, 8, 9, 10 중에 하나가 될 거고 5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죠? 4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4가 뭐가 뽑혔냐에 따라서 5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역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치역 중심으로 보세요. 치역 중심으로 보시면은 지금 4랑 5 가능한 값이 6, 7, 8, 9, 10 이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잖아요. 그쵸? 이 5개 중에 2개를 뽑는다 라고 했을 때요. 뭐 예를 들어서 8을 2개를 뽑았다 라고 하시면은 4도 8에 대응되고 5도 8에 대응되죠. 그런데 뭐 6이랑 10을 뽑았다 라고 하면은 4는 6에 대응되고 5는 10에 대응되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 5개 중에 2개만 뽑으면 돼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복조합으로 2개를 뽑으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해당하는 경우는요. OHE는 6C2랑 같죠. 그러면은 15, 15가지 경우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 보시면요. F2가 2에 대응돼요. F2가 2에 대응되면은 1이 갈 수 있는 거는 1 아니면 2예요.
그래서 1이 대응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F3이 3에 대응된다 라고 하시면은 4는 3부터 대응 가능하죠? 그쵸? 같아도 되니까. 그럼 3부터 10까지 총 8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이 8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만 뽑아주면은 순서대로 그 값을 F4, F5라고 불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8H2 같은 경우는요. 저거 9 콤비네이션이죠. 그럼 36이죠. 72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케이스 분류했죠? 케이스 분류는 덧셈이라고 했죠? 따라서 두 케이스를 전부 합쳐주면은 15 더하기 72에서 총 87개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제가 다 미리 개념 설명해서 해드렸던 얘기예요. 그쵸? 가능한 경우 케이스 분류해주고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식 있으면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써봤더니 감소하지 않는 함수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뽑기만 하면 된다. 그럼 조합일 건데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중복조합이다. 그래서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해결한 거죠. 이 흐름 꼭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문제 푼 후에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주세요. 자기가 문제 푼 거를. 그리고 17번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 문제. 17번 보시면은 전체 집합 U는 1, 2, 3, 4, 5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집합이죠. A랑 B는 모두 U의 부분집합이에요. A도 U의 부분집합, B도 U의 부분집합이고 A는 공집합이 아니고요. B도 공집합이 아니에요. 뭐라도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조건이 뭐냐면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래요.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죠. 일단 교과서 풀이대로 해드릴게요. 교과서에서 어떻게 풀고 있냐면은 요거 U는 1, 2, 3, 4, 5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B가 A를 포함해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B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A가 달라지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은 만약에 B의 원소의 개수가 0개면 안 되죠. 공집합이 아니니까. B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B의 원소 1, 2, 3, 4, 5 중에 B의 원소를 택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OC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B의 원소를 택하는 방법이 OC1 5가지가 되고요. 그랬을 때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려면은 그 원소를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죠. 그쵸? B가 2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려면은 A는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원소 2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B를 정하고 나면은 A는 무조건 정해지죠? 하나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A를 고르는 방법은 한 가지죠. 그렇죠? 뭐 좀 다르게 쓰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쓰실 수도 있냐면은 B의 원소가 하나다 라고 하면은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 기억나시죠? 그렇죠? 부분집합의 개수는 2에 B의 원소가 하나니까 1 적어주시면은 이게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이 부분집합에는 항상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어떤 집합을 갖다 든 간에 공집합은 그거의 부분집합이에요. 심지어 공집합의 부분집합도 공집합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분집합의 개수 공식으로 부분집합을 구했을 때 여기는 무조건 공집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빼줘야 되죠. 그래서 B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일 때 우리가 식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B의 원소가 2개일 때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5개의 원소 중에서 B의 원소를 2개 골라야 되니까 OC2가 되겠죠? 집합 안에서는 순서 의미 없으니까 뽑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B의 원소가 2개이기 때문에 B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제곱계가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공집합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거를 빼줍니다. 그럼 요게 B의 원소가 2개일 때 이걸 만족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B의 원소가 3개일 때도 볼 수 있는데요.
약간 좀 규칙을 파악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시고 이거 보시면은 이거 안 써도 규칙이 바로 보이시죠? 5개 중에 3개 뽑을 거고요. 그러면은 원소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세제곱이 될 거고 여기서 공집합 빼주면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 우리가 NB가 만약에 K라고 해볼게요. B의 원소가 K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B의 원소 5개 중에서 K개 뽑으면 되고 그랬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K제곱개인데 여기서 공집합을 빼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발견하시면은 뭐 잘하신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은 규칙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풀이가 길더라고요. 저거를 그냥 바로 쓰도록 할게요. 자, 일반화된 식은 바로 찾으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찾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랬을 때 K는 1부터 5가 되겠죠? 공집합되면 안 되니까 0 안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는요. 5개 중에 K개 뽑고 여기서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됐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총 경우는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를 다 더해줄 거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다 더하는 거죠. 뭐 시그마 기호 알고 있으시면은 시그마 기호 써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괜찮겠죠? 그쵸? 이게 싫으시면 그냥 갈게요. 네, 뭐 그냥 합시다. 자, 5C1 2의 1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5C2의 2의 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5C3의 2의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5C4의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줄여봅시다. 이걸 다 더한다는 얘기고요. 어차피 지금 6개죠? 이게 왜 6개야? 5개지? 5개죠? 그럼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쵸? 계산하는 거 안 느려요. 직접 해볼까? 네, 뭐 그냥 해봅시다. 요거 5C3에 2의 3-1이 될 거고 더하기 5C4에 2의 4-1 더하기 5C5에 2의 5-1이죠. 그쵸? 그럼 5C1은 5고요. 요거 1이니까 5가지. 요거 10이고요. 3이니까 30가지. 요거 10이고요. 7이니까 70가지. 요거 5고요. 15니까 75가지. 그럼 요거 31이죠. 이거 구하는 거 안 어렵죠? 자, 그러면은 105가 될 거고 180이니까 211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경우는 총 211가지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211가지 경우가 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어차피 5개 계산하는 건데 이거 못하시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풀리긴 하는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지금은 원소가 5개니까 망정이지 이게 더 많았다고 해봐요. 훨씬 더 많았다. 막 원소 10개짜리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그걸 다 계산하는 거는 그건 좀 일일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얘를 묶어줄 건데 이거 전개해 줄게요. 앞에 있는 콤비네이션을 안쪽에 전개하시면은요. 요거 5C1의 2의 1제곱 더하기 5C2의 2의 제곱해서 5C5의 2의 5제곱이다. 이렇게 써지죠. 빼기 5C1 더하기 5C2 더하기 해서 5C5까지 써지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냐? 요거 이항 정리해서 했던 얘기죠. 그쵸? 전개시키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전개되어 있는 거를 하나로 묶어줄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보시면은 여기 OC 0이 아니라 OC 1부터 시작하네요. 그쵸? 근데 만약에 OC 0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1 더하기 2의 5제곱인 거 아시겠죠? 그쵸? 이거 묶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앞에 OC 0 없었죠? 뒤에서 하나 빼주면 되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자, 마찬가지 여기도 OC1부터 OC5까지 더한 거는 OC0부터 OC5까지 더한 거에서 OC0을 빼면 되죠. 그쵸?
지금 여기 시작 지점이 1이잖아요. 원래는 0이어야 되는데. 따라서 뒤에 빼는 것도요. 이게 뭐가 되냐면은 자, 이거 다섯 번째 층에 있는 거 다 더하는 거니까 2의 5제곱인데 옷이 0이 사라져 있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3의 5제곱은 243이고요. 빼기 1 빼기 2의 5제곱 32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해주시면은 결국에 243에서 32 빼는 거니까 211가지가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집합이 좀 더 컸다, 집합의 크기가 컸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방금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쉬운 풀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연습을 해두시고요.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은 쉬운 문제로 만들어 봅시다. 자, 요거 지우고 두 번째 풀이로 갈게요. 제가 아까 요거 10번 문제 풀이 할 때 보여드렸던 건데 집합 문제 풀 때 편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항상 이걸로 풀 수 있는 건 아닌데 자, 보도록 할게요. U라는 거 전체 집합이 있고요. B가 있고 A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야 되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전체 집합의 원소가 1, 2, 3, 4, 5, 5개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구역이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은 A의 내부 하나 있고요. A의 바뀌면서 B의 내부 있고요. 그리고 U의 내부이면서 B의 외부인 거. 기억, 니은, 디귿 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자, 그러면은 1, 2, 3, 4, 5 이 원소들은 이 3개 구역 중에 하나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1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은 기억, 니은, 디귿 3개 중에 하나죠? 그럼 1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은 3가지. 2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이거 3개 중에 하나잖아요. 3가지. 3, 4, 5 모두 3가지씩이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쓴다? 3의 5제곱으로 쓸 수가 있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신경을 써줘야 되냐면은 A, B가 공집합이면 안 돼요. 기억에 원소가 들어있지 않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A는 공집합이 돼버리죠. 그쵸? 근데 우리가 아까 이 3의 5제곱으로 세준 거는요. 3개 중에 하나에만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억에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B도 자연스럽게 공집합이 아니게 되면서 괜찮아요. 해피엔딩이에요. 그런데 이 3의 5제곱은 어떤 걸 포함하느냐? 1, 2, 3, 4, 5가 전부 다 니은에만 들어갈 수 있죠. 아니면 1, 2, 3, 4, 5가 전부 다 디귿에만 들어갈 수 있죠. 그쵸? 이런 경우를 포함을 해버리죠. 그랬을 때는 만약에 1, 2, 3, 4, 5가 니은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A가 공집합이죠. 그쵸? 디귿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A, B가 둘 다 공집합이죠. 그런 경우들을 제외를 해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빼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경우를 제외할 때는 뺄셈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경우를 빼냐? A, B가 공집합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을 빼줄 건데 A에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공집합이 아니라고 했어요. A, B 둘 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억을 빼고 생각해 볼게요. 기억을 빼고 니은이랑 디귿에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쵸? 저 1, 2, 3, 4, 5라는 원소가 니은이나 디귿에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1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니은, 디귿 둘 중에 하나, 2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둘 중에 하나, 3도 둘 중에 하나, 4랑 5도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총 2의 5제곱이 되겠죠. 그쵸? 이 경우를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확인을 해봐도 1, 2, 3, 4, 5가 전부 다 디귿에만 들어가면은 A, B 둘 다 공집합이 되고요. 전부 다 니은에만 들어가도 A가 공집합이 되죠. 그쵸? 기억에 아예 안 들어가 버리니까 이미 공집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1, 2, 3, 4, 5가 니은, 디귿에 들어가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기억에 안 들어가는 경우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A, B 둘 중에 하나라도 공집합이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은 3의 5제곱은 243이 될 거고 여기서 2의 5제곱 32를 빼주면은 211.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편하실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1번처럼 못 푸시면 안 되죠. 여러 개를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이렇게 푸는 게 편하겠다라는 게 느낌이 확 와요. 네. 그리고 혹시 그렇게 하다 안 되면 다른 방식으로 풀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문제가 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쉽게 보면은 굉장히 또 쉬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확률과 통계의 매력이기도 하죠. 네, 알면 보여요. 자, 여튼 이런 식으로 대단원 종합 문제, 뭐 17문제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제가 푸는 거 하나하나 한번 보시면서 본인의 풀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네. 그래서 뭐 저보다 잘 푸셨으면, 저보다 빠르고 좋은 방법으로 푸셨으면은 그거 밀고 가시면 되고, 아니라면은 제 풀이랑 비교해 보시면서 좀 더 괜찮은 풀이 습득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푼 문제 꼭 다시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내신 시험범위잖아요. 그래서 풀었던 문제 버리지 말고 또 푸세요. 풀었던 거를 풀고 또 풀어야 다르게 푸는 방법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문제 풀 때도 이거 이런 식으로 풀었었지 라는 게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이 나면은 이제 반쯤 맞추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맞은 문제를 다시 안 풀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맞은 문제도 다시 푸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내가 맞았다고 해서 이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고 이 문제 구조를 파악하고 이게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오히려 맞은 문제는 맞고 지나쳐버려서 까먹을 수 있어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맞은 문제, 틀린 문제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복습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긴 시간, 이렇게 길게 될 줄 몰랐네요.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는 확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